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래밍하고 SQL 쪽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정을 보셔야 돼요. 네, 여기서 결정을 안 하시고 이걸 놓치시게 되면 정보처리 기능사는 좀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 두 파트를 반드시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 두 파트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파트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암기 파트입니다. 지금 하면서 SQL도 결과적으로 암기를 이용한 암기가 기본 돼야 되고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얘하고 차이는 어떤 기출문제상에서 기존에 관연도죠. 20년 바뀐 다음에도 그렇고 20년 이전에도 그렇고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제 유형이라든지 나오는 부분 것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한데 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라든지 응용 소프트 쪽은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범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어딜까는 조금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또 문제 수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게 내기보다는 어떤 특정 영역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도 이 운영체제 쪽이나 네트워크 쪽은 또다시 이렇게 문제의 어떤 다른 시험이라도 문제 유형이라든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관련된 기출 문제도 없어서 사실 어디서 나올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이거를 목표를 낮추라는 얘기는 진짜 범위는 너무 넓은데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조금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그래도 어느 영역이 좀 모이는 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역조차도 굉장히 범위가 넓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승부수를 두시고 이쪽에서는 네, 보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시죠?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만 알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 개념은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아내어 찾아내는 일련의 행위 또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기본 용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본 용어 중에서도 요 세 개 정도는 좀 여러분이 알고 가셨으면 해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찾아보면 한 네다섯 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결함 집중이라는 거, 이 개념을 꼭 붙잡고 가세요. 어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막 만들었어요. 이 중에서 에러가 100건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나눴더니 뭐 여기서 이렇게 100건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100건을 취합하다 보니까 특히 어느 부분 이 부분에서 80건 이상이 발생했다. 이게 결함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20%에 해당하는 코드에서 전체 80%가 발생한다. 이게 결함 집중이라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로 법칙을 모르는 법칙이 아니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용어 시험 문제에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용어. 그다음에 살충제 패러독스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진딧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진딧물. 네, 식물 같은데 진딧물 이렇게 네, 식물 같은데 이게 어때요? 풀잎에 수액을 빨아먹고 자라는데 농약을 살포하면 처음에 죽는 것 같은데 이 농약에 적응되면 그 다음에는 얘가 살아있는 거고 조금 더 강력한 살충제를 생각하면 얘가 또 죽는 거고 여기에 적응한 또 진딧물이 있으면 조금 더 강력한 이런 상황에서 사는 거죠. 살충제 패러독스. 한번 하고 나면요 더 이상 못 잡아낸 거죠. 여기서 동일 테스트, 동일한 케이스로 동일하게 반복하게 되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테스트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딴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살충제 패러독스입니다. 살충제 패러독스. 동일한 테스트로
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을 찾아낼 수 없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찾아낼 수 없다. 이게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용어고요. 그다음에 오류 부재의 궤변입니다.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는데 분명히 사용자 요구 사항, 오류가 없죠. 오류는 없어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치만 뭐가 문제냐?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프트웨어 품질이 높였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오류 부재의 궤변입니다. 분명히 사용자 요구사항에 만족해야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건데 결함은 없지만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이건 아닌 거여서 이 세 가지 용어는 여러분 시작하면서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내용이 많네요. 와, 이 내용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내용은 좀 별표를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파트를 빼고 나서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려워요. 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상 화이트 박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쓰셔도 좋겠고요. 한글로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화이트 박스, 여기에 대비돼서 블랙 박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박스보다는 사실 블랙 박스가 좀 더 중요하고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모듈별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모듈별로 이루어질 때 이걸 검사할 때, 네, 화이트 박스는요, 여기 안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공개해주고 이 세부 내용까지 다 검사합니다. 그에 비해서 블랙 박스는요, 이 기능만 수행하는 잘 되면 돼요. 누가 뭐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변수 A다, 변수 B다, 뭐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요, 블랙박스 할 때는요, 그래서 이게 이 모듈이 덧셈하는 모듈이다라고 하면 덧셈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변수를 어떤 거 썼는지 어떤 거 먼저 받아들이는지 의미는 없습니다. 덧셈만 잘 되면 블랙박스 이해되시겠죠? 화이트는 내부가 모듈 내부가 훤하게 코드가 쭉 다 보이는 거고요. 블랙박스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붙잡고 가시고 요 제목 쓰는 문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종류 있죠. 종류. 이 종류 여러분 구분해서 알아두십시오. 이 종류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여러분 종류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지금 이 제목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종류 찾아내는 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좀 더 나온다면 물론 여기서 중복해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 그렇지만 요 내용을 주고 제목 쓰라는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일단 블랙박스부터 볼까요? 기능 테스트, 블랙박스 대신에 기능 테스트라고 하면 됩니다. 기능 위주하기 때문에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를 알지 못해도 가능하다. 방금 설명드렸고요. 종류는 균등 분할이 있어요. 입력값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확한 자료 뭐 절반, 부정확한 자료 절반, 아니면 내가 1부터 99까지 입력하는 거였다면 이거를 공등하게 나눠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치 분할 또는 동등 분할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칭은요. 자, 명칭 잘 기억하세요. 동등 분할, 균등 분할 이런 것들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자료에다가 초점을 둬서 검색하는 방식이고요. 한계값 테스트입니다. 한계값 또는 경계값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부터 99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검사한다라고 하면 보통 1부터 99까지 입력하면 잘 되겠죠. 근데 장난 삼아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든지 100을 집어넣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경계선상에서 입력값을 주고 테스트하는 방식이 경계값 분석입니다. 원인 효과 그래프는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미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케이스를 선정. 되게 말이 복잡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대로 외워주세요. 오류 예측이랍니다. 예측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비교 검사는요, 여러 개의 버전을 만든 다음에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여 테스트를 할 때, 이거 비교 검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제목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의미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충분히 깊게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되면 블랙박스라는 걸 쓸 수 있겠고요. 또는 이거 종류 찾아낸 것도 있겠지만, 네, 시험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볼 건데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 설명을 주고 여기에 맞는 검사를 찾아내세요. 이거고요. 시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은 얘가 3분의 2, 얘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온다면 얘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이상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그래, 비중이 퍼센트입니다. 자, 화이트 박스는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오픈시킨 상태에서 찾아내는 거고요. 종류는 기초 경로, 제어 흐름, 조건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 분기 테스트인데요. 요거는요, 그냥 여기 설명에 이 설명이 아니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와도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조건, 루프는 반복 구조, 데이터 흐름 제어에 대해서 네, 하는 거고, 분기물 실행한다, 분기 테스트. 이건 외우는데 좀 수월할 겁니다. 기초 경로 테스트는요, 뭐 여러분들 읽어 알겠지만 경로를 도출해 각 경로마다 작성 후 테스트 예상 결과죠. 예상 결과, 테스트 결과, 예상 경로 결과를 비교하는 테스트입니다. 제어름은 제어 구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으면은 그래프, 다이어그램 이런 것 좀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한번 보셔서 자꾸 읽어보시는 수가 좋아요. 안 이어진다고 해서 안 이을 거 아니고 그냥 이것들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쓰는 시험은 아닙니다. 예, 필답고사인데 이 내용을 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어서 좀 친숙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답을 쓰신다면 이 답을 쓰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요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하시면서 이거는 완전 기본입니다. V형 모델이라고 해서 단통 시인도 순서대로 외우십시오. 순서대로. 순서도 꼭 기억하셔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현재 소프트 중인데요. 우리는 지금 제목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는 시험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요구 분석, 설계 디자인, 구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이쪽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 하게 되면 코딩 직후 프로그램 설계에 최초 단위 컴포넌트 초점 맞춰 테스트 유닛 선택 요 단위입니다. 단위. 그다음에 통합은요. 단위가 끝나면 그 모델 결합해 하나에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세 가지 있습니다. 이거 바로 뒷장에서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시스템 분석 이것도 보시면 되고 인수 테스트 하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서도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거 중요합니다. 알파 테스트 이거 꼭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통제된 환경에서 오류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통제된 환경입니다. 네,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네, 사용자가 데리고 온 다음에 우리 연구실에서 만들어둔 거 보여주는 게 알파 테스트고요. 밖에 외부 환경에서 사용자가 보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베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통합 테스트에 빅뱅 상향식 이거 있었죠. 그래서 기출문제 요게 답, 요게 답 출제됐습니다. 요거 답 기출문제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다음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겠고요. 자, 뭐 이거는 빅뱅은 그냥 통태를 한다는 거고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빅뱅이 시험 문제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용어는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모듈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하향식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거 만들고 그 다음 거 만들어 가는데 어때요? 여기 만들었을 때는 이 다음 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게 스톱이 되는 겁니다. 미리 좀 대충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요게 괜찮네 그러면 요것도 또 완성되는 거죠. 네, 상향식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서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요 모델 측정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요.
요 모델 측정해서 이렇게 측정하는데 혹시 요게 완성된 게 없다면 그냥 더미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왔었고 프로토타입이라는 영어 단어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기 테스트는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테스팅을 반복하는 거. 그래서 회기를 하는 거고요. 결함 관리, 결함 용어 여러분들 용어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에러 요거 시험 문제 2번씩 나왔죠. 에러, 오류 시험 문제 2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용어 관리해 주시고 자, 결함 추적 순서, 결함 등록이라는 거 오픈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검토, 할당, 수정, 조치부류, 종료, 해체. 해제. 이것들은 제가 뭐 따로 설명한 게보다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라 봅니다. 이거 여러분들 용어. 하여튼 여기는 범위가 넓은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외워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시험 문제 나왔어. 요거의 의미죠. 수정 완료. 수정 완료.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자, 이 기준, 판단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읽으면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요 기출문제하고 같이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결함 조치 보려면 코드 인스펙션이라는 거, 이게 기출문제나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형상관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놨습니다. 테스트 오라클 참 입력해서 기다리는 거고요. 샘플링 말 그대로 샘플링 추정 네 추정 휴리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머 추정하는 거 일관성 검사 샘플링 오라클 참 오라클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봐두시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되게 가볍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블랙 화이트 테스트가 시험 문제 좀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화이트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 화이트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계값 분석하고 이것들은 아까 설명할 때 네, 화이트 방식 이거 비교 테스트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류를 찾아내는지 안 해야 되니까 화이트 방식 또는 블랙 방식에 대해서 종류 구분해 놓으세요. 자, 8번. 네, 이거 보시면 작동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블랙이죠. 블랙이고 동치분의 경계값 분석. 여기 다 종류입니다. 네, 이대로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또 다시 나올 때. 블랙 값이 입력 경계값에서 나오는 건 이거죠. 이거. 나머지 거 오류 예측, 비교 검사, 동시 분할 이게 뭔지는 앞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에러. 자, 요거 에러 아까 설명을 잠깐 있었고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넘기시면 에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에러 우리말로 에러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휴먼 에러라고 해서 용어도 또 사람 일부러 내는 휴먼 에러라고 했는데 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것도 똑같이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똑같은 답이에요. 질문도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그래서 이때는 이때 5번까지도 휴먼 에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분합니다. 여기서 외우시면 자 테스트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포함해서 이게 언제 아까 인수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인수 테스트. 자, 기출문제에 예문으로 등장한 이 테스트, 알파 테스트가 뭔지, 베타 테스트가 뭔지 아까 별표 쳤습니다. 꼭 구분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상위 하위 모듈에서 하위 통합 방식 아까 이렇게 갈 때 내가 하위로 가면 이거 통합한다면 이게 완성됐어? 그럼 여기에 대한 모듈을 설계해야지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데 요거 아직 미완성일 때 요거를 스톱이라고 한다 그랬죠? 스톱. 자, 다음 이거는요. 하위 모듈을 호출하고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 상향식에 쓴다. 네, 드라이버였습니다. 이거 드라이버를 쓰셔도 되고 또는 한글로 드라이버라고 쓰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결함 검사 보게 되면 아까 이거 5개 들어드렸었죠.
자, 그 기준 항목에 되어 있는 거 또 뭐 있었죠? 마. 네, 요겁니다. 요거. 아까 그 기준 5가지 아까 위에다가 살짝 써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거는 뭡니까? 네, 픽스드의 뜻은 수정 완료. 그 다음에 결함 수정 뭐 이것들 쓰시면 되겠죠? 쓰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에 어사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픈이라든지 이 명령이 뭐 하는 거더라? 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다음에 나올 때 픽스드가 안 나오고 어사인이라든지 오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형상관리 아까 마지막에 살짝 했었죠? 네, 여기가 들어가려는 형상관리입니다. 형상관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용어가 또 나올까요? 글쎄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기출문제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 코드 검토인데요. 자, 이거는 뭘까요? 네, 인스펙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코드 인스펙션 요 용어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순수하게 암기 문제입니다. 내가 암기했으면 쉬운 거고요. 암기를 안 했으면 틀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영역 응용 어플리케이션 되게 범위가 넓어요. 넓은데 군데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도 이전에 시험 문제 보니까 요 부분이 나와 있더라. 요 부분이 나와 있더라. 요 부분이 나와 있더라. 이렇게 되시면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20분 내에 끝내려고 너무 짧게 좀 진행했는데요. 범위도 사실 너무 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외워야 된다는 것도 너무 많아서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파트 정도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 네, 그렇고 나서 접근 방식 그대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 문제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